최근 계약 1년도 안 되어 폴란드에 인도된 FA50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9월 48대 수출 계약을 맺은 뒤로 10개월여 만인 지난 7월 최초의 FA50GF가 폴란드 땅을 밟았습니다. 폴란드는 이에 크게 기뻐하며 최초 도착한 2대의 FA50GF를 8월 15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출연시켰고 그 얼마 뒤인 8월 22일에는 2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폴란드는 벌써 1개 편대를 꾸릴 수 있는 4대의 FA50을 인도받았는데요. 이들이 편대 대형을 일어나는 모습은 폴란드에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라돔 에어쇼 2023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선보인 엄청난 납품 속도는 가히 무기 시장의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FA50의 제조사인 카이는 이 업적을 바탕으로 FA50이 추후 압도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쐐기를 박을 생각입니다. 바로 FA50에 가벼운 개조를 가해서 공격기 역할을 겸하지 않으며 단자형으로 개조한 제공 전투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면 이름 역시 공격기 임무를 뜻하는 A가 빠져서 F50이 될 텐데요. FA50 개발 당시부터 있었던 이런 아이디어가 최근의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부활의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음을 카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9은 한국항공우주산업 FA50의 파생형 전투기 F50에 대한 아이디어를 부활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카이 본사에서는 2050년까지의 회사 발전 전략을 발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카이 CEO는 F50 단자 경전투기 버전 등 FA50의 향후 개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카이는 대한민국 공군의 고등훈련용 리프트 T50에서 시작된 FA50 개발 파이프라인을 F50으로 명명된 단자식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시킬 계획이었습니다. T50의 개발에는 록히드 마틴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카이가 KF-16이라는 이름으로 라이센스를 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F-16의 설계 개념과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T-50이라는 고등훈련기가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T-50은 항상 F-16의 80% 성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값싸게 경전투기인 F-50으로 개량될 수 있는 잠재력을 그 DNA에 갖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한때 한국 공군에서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수십 대의 F5 타이거2를 대체할 단자 전투기를 제안했으나 그러려면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가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선 동원 가능한 예산의 모든 부분이 KF-21 보람의 개발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사천 본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글로벌 카이 2050 비욘드 에어로스페이스 사업 전략을 발표하며 카이가 국내 7위 항공우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구영 사장에 따르면 이 전략은 혁신, R&D 투자, 인재 채용 및 교육을 기반으로 회사의 비약적인 도약을 의미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기된 또 다른 전략은 한국 정부의 조달 계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품의 수출 잠재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F50의 개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의 발빠른 대응을 통해 성사시킨 FA50의 폴란드 수출은 카이가 단순히 자사 제품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유럽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유럽 국가의 FA50을 홍보하기 위해서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가 한국 회사들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은 이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첨단 초음속 훈련기 경전투기 프로젝트인 AFJT를 포기했습니다. 강구영 대표는 FA50의 성공을 바탕으로 유럽, 북미, 아프리카, 그리고 아마도 이집트를 경유해서 중동까지 교두보를 마련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와 남미 시장에서도 카이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F50 단자형 경전투기의 개발 가능성을 포함하여 각 수출 고객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FA50의 다양한 버전이 홍보될 것입니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것은 개발이 잠재적 고객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달려 있는지 아니면 카이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계획인지 여부입니다. 현재 수백 대의 미그-21, F5, A37, A4, 알파제트, L39 및 기타 오래된 훈련기 또는 전투기 겸 경공격기 모델이 추후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더욱 경제적인 새로운 항공기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FA50 및 F50은 이중 800에서 1000대에 달하는 잠재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카이는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계획입니다. 모든 FA50 고객은 KF-21과 카이의 기타 군용 및 민간 제품의 잠재 고객이 됩니다. 카이는 결국 거대 기업인 보잉 및 에어버스와 경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체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 카이가 F50을 만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가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으로선 그러한 결정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은 160대에 달하는 F-16이 있었고 심지어 비교적 신품이라서 굳이 FA-50을 제공 전투기로 개량해서 쓸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이건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F-16은 아주 인기가 많은 전투기였고 미국도 친한 나라들에게 비교적 쉽게 팔아주곤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무려 2,998대의 F-16이 현역으로 날아다니고 있죠. 하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젠 F-16 초기형들은 수명주기 40년에 가까워져 퇴역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F-16의 포지션을 이어받는 차세대 전투기가 되어야 했던 F-35는 너무 비싼 데다가 미국이 F-16처럼 많이 팔아주지도 않는 귀한 몸입니다. 그래서 각국 공군이 떠올린 새로운 접근법이 바로 하이로우 믹스입니다. 스텔스를 기반으로 한 최신 성능은 공군 최상위 일부 전력에다가만 할애하고 나머지 전력은 가성비 좋은 4.5세대 수준 전투기로 채워서 저강도 임무를 맡게 하는 방식입니다. 성능의 최첨단에서 밀려난 F-16은 이제 이 중에서 로우급 전투기 쪽 성능의 표준이 될 전망인데요. 문제는 예전에 도입했던 F-16은 연식 때문에 퇴역 수순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다고 최신 개량형 F-16을 새로 구매하려고 하면 이제는 예전처럼 생산량이 많지도 생산 속도가 빠르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는 F-16 외에도 미그-29 같은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들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죠. 결국 각국 공군은 새롭게 로우급 자리를 채워줄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 빈자리를 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F-50입니다. 카이가 통 크게 한국군의 수요 없이도 F-50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분석하기에 이 시장이 최소한의 뒷배 없이도 덤빌 만큼 크다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예전에는 분화되어 있었던 훈련기와 공격기 그리고 로우급 전투기의 역할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포지션을 FA-50은 도맡아 할 수 있습니다. 매체에서 말하는 미그-21, F-5, A-37, A-4, 알파제트, L-39 및 기타 오래된 훈련기 또는 전투기 겸 경공격기 모델들이 그 교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체가 분석한 대로라면 FA-50 및 F-50은 이중 800에서 1000대의 수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당 약 500억 원 수준인 FA-50 기준으로 1000대를 팔면 이것만으로도 벌써 50조 원입니다. 빅딜이라고 불리던 폴란드 거래의 2배도 넘는 어마어마한 이득이죠. 게다가 현재 FA-50이 노리고 있는 미국 훈련기 사업은 판매 가격과 추후 메인테넌스 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340조에 육박하는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자들을 제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수요는 비단 한국만이 감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상대로 꼽히는 기종이 스웨덴의 그리펜이죠. 원래 FA-50은 훈련기를 겸하기 때문에 그리펜과 맞붙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만약 카이의 계획대로 F-50을 개발해 팔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막아서는 상대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F-50이 그리펜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앞서 언급한 500억 원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FA-50을 F-50으로 만들려면 복자 콕핏의 후방 좌석을 드러내고 그 빈 공간을 어떻게든 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릅니다. 이 가격 상승을 무마하려면 수출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이 가격대가 중요한 이유는 그리펜의 최신형과 구형 모두를 상대로 가격 우위를 얻기 위함입니다. 최신형 그리펜인 그리펜 2의 경우 대당 가격이 1,050억가량이라 F-50이 이보다 비싸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구형인 그리펜 C는 대당 가격이 370억으로 이미 FA-50보다도 저렴하죠. 다만 단종 기종이라 운용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도입 비용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격대가 바로 500억 원입니다. 만약 F-50이 이 가격대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수출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상대인 그리펜을 대부분의 상황에서 배제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그리펜 2의 절반 수준이면서 최신 기술로 개량된 만큼 1980년대에 개발된 그리펜 대비 대략 30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격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정확한 개조 컨셉에 대한 심화 연구가 필요한데요. 어떠한 목적에 어떠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조를 할 것인지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FA-50 블록 20의 경우 모든 성능을 종합하면 F-16의 80%가량의 성능을 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체급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당장의 F-50의 성능 목표를 설정한다면 이 수치를 가능한 높이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비에이션 9은 기사 마지막에서 카이가 로우급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석권하고 나면 다음은 그들이 KF-21의 고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장에서 각 장비 간의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가치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관측이 틀리지 않죠. KF-21의 경우 현재 개발 현황은 4.5세대 전투기지만 공식적으로 5세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곧 하이로우 믹스에서 KF-21이 하이급 전투기 포지션을 노릴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매체의 관측이 현실화된다면 미래에는 한국산 전투기로만 공군 전력을 구성하는 나라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